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주식상담 전화, 주상전화 어김없이 화요일에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. 네, 오늘도 저희 주상전화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. 좀 더 여유롭게 그리고 더 많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장 아쉽게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그래서 내 종목에 대한 고민 깊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.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저희 3가지 창구 열려 있고요. 전화, 문자, 그리고 유튜브 창구 열어놓고 있습니다. 전화번호는 02-2000-4919번이고요.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.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, 매수가,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잠시 뒤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도 많은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. 또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내 종목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저희가 알차게 2시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일단 오늘 눈여겨봐야 할 이슈들 저희가 꼽아봤는데요. 어떤 이슈가 있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. 네, 오늘 시장 아쉽게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관망장세를 보였었죠. 내일의 장원급제와 함께 내일 시장 급등 또 급제할 수 있는 이슈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.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2차 전지 반도체주들이 부진했지만 조선주들이 상승세를 탔습니다. 미중 갈등 수혜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시장에서 하나오션,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이 정말 강한 움직임 보였죠.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. 네, 두 번째 이슈 바로 게임주입니다. 오늘 게임주들은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 보여줬습니다. 네, 대표적으로 위메이드와 크래프톤 소식인데요. 이 위메이드는 자사주 처분 그리고 위믹스 급등 속에 오늘 그룹주 전반적으로 강세였고요.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어제 SK스퀘어가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8%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. 마지막 이슈, 바로 오늘 시장 가장 뜨거웠던 기업이죠.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. 장중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.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8%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. 그동안 기관이 매도했었는데 오늘 다시 기관이 매수로 전환했고요. 또 5월 MSCI 편입 기대감까지 안고 있습니다. 이번 주 SK하이닉스, 현대차, 기아 정말 다양한 기업들 실적 발표했죠.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선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문가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. 내일의 장원급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. 네,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장원급제 시간입니다.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. 이지은 대표 그리고 정재훈 대표 모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네, 내일장 장원급제 급등할 수 있는 섹터들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. 오늘 핫했던 이슈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역시나 이 태양광 관련주들 강했습니다. 샘 울트먼이 찍었다라는 소식 속에 SDN이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여줬고요. 제약바이오 섹터도 바닥에서 반등했습니다. 게임주들은 좀 차별화된 모습 보여줬고요. 조선주 그리고 반도체주는 엔비디아가 다시 상승했지만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여전히 힘을 못 내주고 있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두 분의 픽은 어떤 섹터일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. 이지은 대표는 제약바이오 꼽아주셨고요. 정재훈 대표님은 반도체를 꼽아주셨네요. 오늘 제약바이오 등락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. 네. 무려 7%가 넘게 올랐는데 개별적으로 이슈가 더해졌던 제약바이오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. 오늘 ABL바이오, 리가켄바이오, HK, 이노엔 등이 7%대 상승이 나왔는데 과연 제약바이오주 이제는 좀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? 두 분의 의견 받아봤습니다. 이거는 두 분 다 긍정 의견 주셨거든요. 그럼 네. 바이오를 꼽아주신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. 좀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시세가 나겠죠?
네, 일단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오늘 또 유진투자증권 쪽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용이 전통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이제 좀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그 수익률로 따졌을 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훨씬 더 높을 것이다.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좀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된 4개의 기업을 언급을 했습니다. 리가캠, 그리고 이제 ST팜, ABL바이오,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이제 4가지의 종목을 좀 언급을 했는데 이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강한 좀 탄력세가 나와주는 모습이었고요. 또 2027년 이후에 지금 국내 개발 신약들의 글로벌 판매 영업이익이 이제 2천억 이상이 될 거라고 또 언급도 나오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후퇴를 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 좀 조정을 겪었습니다. 한두 달 정도 조정을 겪었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의 개발 모멘텀, 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훼손이 되거나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후퇴하더라도 조금은 잠잠해진 상황이고 일단 시장을 약간의 반도체 종목들이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바이오주 또 아스코의 6월달 학회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지난번 시장에서도 바이오, 반도체, 밸류업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소타기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모습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좀 해결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해답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오늘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제가 아까 언급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정재훈 대표님도 사실은 예전부터 제약바이오주는 조금 좋게 보셨었거든요. 맞아요. 그럼 그 안에서 지금 볼만한 종목들,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? 예,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갔습니다. 이미.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제약바이오 쪽이 최근에 좀 가파르게 조정을 받고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좀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막대한 좀 자금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니까. 근데 이제 금리 지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결국은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, 이 부분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학회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옥석을 좀 가리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단적으로 뭐 HLB 같은 경우는 뭐 임상에 대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죠. 나오기를. 근데 그 부분들을 좀 믿고 보게 된다면 대응을 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왜냐하면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준점을 좀 잡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우선 뭐 안정적인 측면으로 좀 보게 된다면 그래도 그나마 실적이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뭐 바이오시밀러가 좀 제일 낫겠죠.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충분합니다.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합병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긴 여유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라면 셀트리온 쪽은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뭐 미중 무역 분쟁이 바이오 쪽까지도 좀 번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여기에 따른 좀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근데 이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형 이 CMO 쪽이 있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 일단 한 가지를 좀 더 봐야 될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기업이 있는데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있어요. CMO 쪽에 있는 기업입니다. 근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형 쪽에 전문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. 미중 무역 분쟁이 좀 과하게 되게 된다라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바이넥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과거에 제가 새끼 쌈바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을 좀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 올해 연말경에 FDA 결과가 좀 나올 거예요. FDA 심사가 좀 들어갈 건데 연말 정도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거기에서 FDA 심사가 떨어지게 통과가 되게 되면
바로 25년도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셀트리온과 협업을 하고 있죠. 거기에서 한 분야를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러면 내년도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겸비가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고객사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보신다라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바샤커피님께서 댓글창에 셀트리온 가자이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. 정재훈 대표님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넥스까지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. 여러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정재훈 대표님의 탑픽 섹터인 반도체입니다. 사실 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상담 굉장히 또 많이 들어왔잖아요. 맞아요.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사실 정재훈 대표님께서는 원래는 반도체를 약간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네.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. 그럼 두 분의 의견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반도체 긍정일까요? 부정일까요? 팻말 보여주시죠. 아, 두 분 다 그래도 이제 긍정이시네요. 네. 대표님 이제는 좀 뷰가 달라지셨나요? 네? 지금 담아봐도 될까요? 반도체는 사실 네. 좋아요. 실적도 좋고 네. 성장을 꾸준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. 근데 너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지난주에 출연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좀 밀리면 뭐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을 거예요.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. 121선짜리 때까지 밀렸습니다. 안전한 종목군들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삼성전자 충분히 매수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살 거냐 아니면 적게 올라가 있는 종목을 살 거냐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. 소위 말해서 뭐 HBM이든 CXL이든 온디바이스 AI든 거기에 있어서의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.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그걸 좀 한번 반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. 낸드 쪽에 있어서의 공장 가동률이 90%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있습니다. 그러면 낸드 관련주를 좀 본다던가 아니면 소재 쪽이라든가 부품 쪽의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동진세미캠이라는 기업들도 일단은 뭐 소재 쪽의 기업이에요. 소재 쪽의 좀 기업인 그런 상황인데 수출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주가는 61선 언저리 때까지 좀 많이 빠졌죠. 대체적으로 뭐 HBM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. 다만 조정폭이 좀 깊었고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소재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은 나쁘진 않다. 그리고 수출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중국 쪽의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동진세미캠이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 쪽에 공급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삼성 쪽하고의 협업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 쪽이 즉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이 좀 있어요. 소재 쪽이라든가 장비 쪽이라든가 그 지분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. 그런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반도체주들 많이 빠진 만큼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그럼 마지막 이슈 조선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요즘 워낙에 분위기가 좋잖아요. 맞아요. 조선주 뭐 조용한 랠리가 계속된다라고 하는데 또 유튜브 채팅창에서 세이브님께서는 조선주 좋긴 한데 왜 힘이 조금 약하냐라고 그러니까요. 여쭤보긴 하시거든요. 네. 과연 이렇게 조용하지만 이 계속되는 랠리 보여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조선주까지 두 분 다 긍정 의견 주셨네요. 그러니까요. 이재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. 우리 시청자분들도 왜 이렇게 조용히 가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조용하지만 꺾이지 않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.
네,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조선 관련된 이야기들은 좀 계속 나와주고 있었는데, 이제 이미지가 조선 관련주들은 좀 급등하는 종목들의 패턴을 갖고 있기보다는, 좋은 건 알고 실적도 계속 좋아진다, 슈퍼사이클이다 했는데 그동안 안 갔던 이미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. 일단 실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매출액도 성장이 기조가 좀 나올 수 있고 이익률도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우호적인 환경이 좀 마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조업 물량에 대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익률도 이제 예전에 조선사마다 적자 호선이 2023년 기준 40%였다라고 한다면 절반급으로 이제 좀 줄어든 상황이고, 이런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지금 환율, 유가, 그리고 후판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환율 급등도 결국에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좀 실적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. 유가 상승도 발주 기조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그런 전망입니다. 후판가는 이제 중국 쪽에 이제 경기 침체로 좀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좀 좋은 영향력으로 좀 끼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고, 일단 조선 쪽은 그동안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 계속 나오고 슈퍼사이클 얘기 나왔지만 일단 결국에는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좀 반응이 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조선 관련주들 이제 저는 기자재 쪽까지도 좀 두루두루 살펴볼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조선 관련주들은 지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대형주뿐만 아니라 기자재, 중소형 부품단까지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네. 그럼 정재훈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. 연일 뭐 조선주 이야기가 정말 핫합니다.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?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조선주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왜 긍정 그 들어주신 거예요? 이유가 네. 작년에 일단 거제 쪽에 탐방을 한번 쭉 다녀왔었거든요. 오. 그래서 조선소 쭉 한번 둘러보고 했었었는데 네. 항상 얘기가 나왔을 때 과거에 2002년도, 2003년도에 대세 상승기 때 보게 되면 조선주들의 빅사이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.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근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다른 부분들은 일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였는데, 일단 해외 근로자들로 좀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결국은 일단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목표치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이상치를 다 채워놓은 상황입니다. 일감은 좀 풍부한 그런 상황들인데 과연 그때처럼의 그 수익성적인 측면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에 있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었고 중립적인 생각을 했었고, 오히려 차라리 기자재 쪽이라든가 피팅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좀 의견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, 일단 조선 쪽은 수급이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는 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특히나 하나오션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특화되는 이 분야를 좀 하고 있죠. 방산 쪽에 있어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, 결국은 이 하나오션, 하나그룹 쪽에서 인수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여전히 좀 방산 쪽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거리는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하나오션 좀 제법 올랐어요. 이렇게 되면 좀 조정을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 대신에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뭐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기업들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본행제 쪽이라든가 아니면 피팅 업체들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쌉니다. 그리고 저PBR이에요. 밸류업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충분히 좀 해당이 된다라는 점,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긴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뭐 STX 엔진, 뭐 한국카본 같은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이 좀 통일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오늘 뭐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을 주셨지만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그런 고민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. 그럴 때 저희한테 그 고민 나눠주시면 되는데요. 저희 세 가지 창구 열어놓고 있습니다. 전화, 문자, 그리고 유튜브 있으니까요.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